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금 오늘 긴급 기자회견이 엄청나게 평지풍파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는 말이죠, 가장 아주 전략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정말 상식과 경험칙의 부분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장동혁이 조중동의 덫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때로는 말이죠,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조선일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래도 적어도 준치입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제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이유는 조선일보가 한 사람의 기관지 노릇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비판할 수 있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한이 있다면 책임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의 그래도 내노라 하는 그런 한국의 신문이고 전투가 역사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장동혁을 계속 연일 사설로, 칼럼으로, 기사로 조져버렸습니다. 장동혁이 아마 정말 그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걸 하나하나 다 들었다면 정신병 걸릴 정도로, 그렇게 무슨 양상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그야말로 그냥 뭐 TV조선도 마찬가지고, 또 동아일보 뭐 채널A 모두가 장동혁으로 하여금 한동훈을 끌어안아라, 또 한동훈 끌어안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러더니 또 조갑제가 나서가지고서 또 공개적으로 말이죠, 장동혁을 갖다가 저격했습니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 2호선을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가 하면, 뭐 뒤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는데 뒤로는 얼마나 많은 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서 장동혁이를 해유하고 협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저러는 놈들이, 밤의 대통령이라고 한때 자처했던 그런 놈들이 뒤로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장동혁을 그야말로 해유하고 협박하고 강요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장동혁이 오랜 동안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온 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점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장동혁이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버티지 못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결국은 한동훈에게 당을 뺏기게 될 겁니다. 결국 한동훈은 그리고 이 자유우파의 DNA가 아닌 자입니다. 그 자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도 저 자는 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강신업 TV를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동훈 할 때도 한동훈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느냐, 걔가 하는 행동을 본 겁니다. 먼저 동료 시민 어쩌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튀겠다는 얘기거든. 아니,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해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국민의 언어로 말하고,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어떤 언어로 말하느냐, 어부를 만나면 어부의 언어로 말하고, 농부를 만나면 농부의 언어로 말하고, 상인을 만나면 상인의 언어로 말하는 분이 부처님이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한동훈은 어떤 언어로 말해야 되는 거냐면, 지 언어, 동료 시민이 아닌 국민이라는 국민 여러분께, 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동료 시민이 얼마나 어색한 말이야. 무슨 저런 말이 있지? 자기를 띄우겠다는 얘기거든. 자기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런 어떤 선민의식이 걔는 기본부터 깔려있는 애기 때문에, 저런 애는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제가 무슨 한동훈하고 뭐 개인적으로 무슨 뭐 인연이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 쟤는 아니라고 본 것이 뭐냐, 법무장관 할 때 꽃바구니가 그렇게 과천으로 갔어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상하지 않고 정말로 자발적인 꽃바구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도 있는, 원희룡도 있는 거고 수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자기만 그렇게 마치 꽃바구니가 막 온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다 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중히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몇 번만 정중히 돌려보내면 다음부터는 거기다 놓지 않습니다. 아니, 정치인도 아닌 법무장관이 어떻게 자기한테 꽃바구니, 꽃다발 보냈다고 해서 그걸 밑에다 늘어놓고 그걸 사진을 찍고 합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정청래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관이나 다른 국무총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면 상관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법무장관이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저 사람은 정치를 할 만한 인간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가 셀카였어요. 셀카를 보면서 쟤는 진짜 아니다.
어떻게 셀카를 찍습니까? 셀카를 찍는다는 건 나를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찍는다 하더라도 나를 보는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이 찍어주면 모르겠어. 가끔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차피 따라다니는 촬영 기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사진을 찍었으면 그 촬영 기사한테 저하고 사진 찍은 사람, 그 사람 주소 적어놨다가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거기다가 사진 빼가지고 그분한테도 전해드려라. 그렇게 하면 그건 감동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대표님 사진 좀 찍읍시다. 뭐 아이고 장관님 사진 찍읍시다. 장관일 때부터 걔는 그랬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는 건 인정을 해준다 칩시다. 때로는 야박하게 다 배척할 수는 없으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셀카를 찍는 게 아니라 사진사가 찍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이분한테 보내주는 거죠. 꼭 필요하다면. 그래야만 그것이 정말 법무장관이고 정치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했잖아. 앞으로도 한동훈은 정치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당원 게시판 사건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야. 제가 벌써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단계가 터졌잖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도 절대로 이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깜이 아닌 놈이라고. 그래서 한동훈한테 절대로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를 응원한 거야. 장동혁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장동혁이가 엄청난 실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그래도 장동혁이 가장 이 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한동훈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장동혁이를 갖다 그런데 뽑아내려고 한 게 누구냐? 그런 장동혁이를 조중동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김문성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조갑재가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유승민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고, 쟤들이 한 딸이 뽑아내려고 하는 거야. 그럼 뽑아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장동혁을 어떻게 뽑아내, 당대표를? 그냥 뽑아낼 수는 없어. 뭡니까? 우리 장동혁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하고 장동혁을 이간질시키는 거지. 이간질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이 우리의 팽당하도록, 우리 당원에 의해서 팽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비대책위원장으로 가려는 거야. 비대위로 가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당장 만약에 우리가 장동혁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뭐가 떨어지느냐?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추락할 거고, 장동혁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장동혁이가 힘을 잃을 거라고. 힘을 잃을 때 그때 봐라. 그러면서 장동혁이를 내쳐버리고 뽑아버리고 지들이 거기 당을 접수하겠다는 거야. 우리 국민의힘을 당을 접수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조중동이가 정말로 장동혁이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그 얘기는 했어. 그래서 조중동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조갑재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한동훈한테 절대로 이 당을 내주면 안 됩니다. 이준석한테도 당을 내주면 안 돼요. 이준석도 계속해서 지금 호시탐탐 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동혁이한테 절대로 걔들이 얘기하는 것에 넘어가 가지고서 당원들을 실망시키는 행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사실 장동혁이 잘 해왔어요, 나름대로. 그러면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을 사과라는 워딩을 사실 저는 안 하기를 바랬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버텨주기를 바랬는데, 저들의 그 집요한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워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동혁을 버릴 것인가,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이 상황을 모두 설명해 드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조중동의 덫에 걸린 이 장동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조중동의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씨름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다시 또 지금 장군으로 또 우리 당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조중동의 덫에 걸려서 피를 흘리는 이 장동혁을 버리고, 그러면 조중동이 잡아다 갖다 먹어버리겠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어쨌든 장동혁은 조중동의 덫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강신업TV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10,000개의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강신업TV입니다.